그러면 지금부터 사부 구성 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부 구성은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이와 같은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 틀이죠. 맞다, 그렇다는 이슈 또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그러나 또는 하지만 이 표현으로 내 의견, 생각, 주장을 펼치는 거죠. 자, 그러나가 역접입니다. 그래서 맞다, 그렇다, 내 의견은 서로 이항대립 관계죠. 자, 자신의 의견, 생각, 주장을 펼쳤으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 이것을 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두 갈씩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따라서 하고 자신의 의견, 생각, 주장을 다시 한 번 더 정리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할 땐 그러나 또는 하지만 또는 그러므로 따라서 이 부분의 글을 보면 되는 거죠. 자,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논술문에서 맞다, 그렇다와 그러나 내 의견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랬더니 내가 하는 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챗GPT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예시마저 들려주고 있습니다. 맞다, 그렇다, 특정 이슈에 대해서 내가 주장을 펼칠 때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주장을 강조하는, 재확인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부 구성이죠.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 틀을 활용해서 글을 작성하죠. 실제 신문기사를 보겠습니다. 요즘 뜬다는 간편결제 서비스, 이것이 맞다, 그렇다에 해당되죠. 스토리로 만들면 맞다, 요즘 간편결제 서비스가 뜬다입니다. 이것이 이슈죠. 여기에 대한 내 의견은 그러나 불편함도 존재해.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하고 내 의견 뒷받침해 주죠. 그러므로 어쩌고 따라서 아직은 간편한 세상이 아니야 하고 내 의견을 한 번 더 정리 강조하고 있죠. 또 다른 신문기사 예시를 보겠습니다.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콘텐츠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다. 이것이 맞다, 그렇다 해당되죠. 여기에 대해서 신문기자는 하지만이란 표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죠. 모든 유튜브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이와 같은 요건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유란 표현은 한자입니다. 이것을 순 우리말로 옮기면 때문이다죠. 그러면 그러므로 따라서 해당되는 내용은 행동 방향 위주로 보면 되겠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독자를 확보함과 동시에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참신 아이디어 개발 등이 따라야 한다.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방향 관련 내용을 짚을 수 있어야 되죠. 예제표를 보겠습니다. 보기, 이거를 근거로 판단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자, 보기걸, 통일성은 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관련되는 특성을 말한다. 자, 주제, 이것을 풀었으면 중심 내용이죠. 보기걸, 내용은 글을 작성할 때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주제로 통일성을 갖춰야 한다, 그 얘기죠. 자, 지문을 보면 사람들은 대개 수학 과목이 어렵다고 한다. 이게 맞다, 그렇다 하죠. 그러나 하지만 나는 재미있다. 이항대립이죠. 왜냐하면 선생님 덕분이야. 그러면서 이와 같은 예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내 수학 성적이 좋아진 것도 선생님 재미있는 수업 덕택이다. 그러면서 자신 의견을 한 번 더 정리 강조하고 있죠. 자, 전체적으로 사부 구성틀입니다.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수학 과목이 재미있는 것과 선생님 아들이 수학을 잘하는 것, 이것은 서로 관계가 없죠. 이것이 들어가면 통일성 깨지게 되죠. 319번은 2005년도 피시의 문제입니다.
거래 주장을 찾으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상대방 또는 나의 의견 주장은 어디에 있을까 하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익혔습니다.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그러면 내 의견, 이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되죠. 자, 지문을 보면 심리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내용 읽고 해석해서 답을 찾아야 할까? 이렇게 접근하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해석에는 자신이 주관이 개입되게 마련이죠. 그래서 객관적인 틀 가지고 보자는 겁니다. 꼴이 그러나 이게 잡혔습니다. 그러면 그의 주장은 그러나 다음에 있는 이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나 다음에 문장과 연결할 수 있는 선택지 진술은 몇 번일까? 4번이죠. 자, 첫 문장 보세요. 모든 사례가 설명될 수 있다. 자, 모든 사례 설명입니다. 그러면 모든 현상 설명 반드시 좋은 이론은 아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죠. 320번도 그의 주장을 묻고 있죠. 자, 글을 봅니다. 그러나 잡혔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개변 뜻은 뭘까? 스스로 환경을 변형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찾아서 답으로 정하면 되죠. 10초 안 걸립니다. 321번 2008년도 대입 수능 문제였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저기서 많이 베껴 먹었더군요. 글쓴이 주장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지문을 보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투리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이 내용이 나의 주장에 대한 근거 뒷받침이죠. 자, 꼬리를 보세요. 그러므로 이것이 잡혔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이 글 주장 무엇으로 볼 수 있나? 그러므로 다음에 나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정리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지에서 찾으면 되죠. 그러면 대개 4번을 답으로 정합니다. 사회적 할인율 결정 시 공익 차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맞습니다. 두 문장 서로 연결되죠. 그런데 4번은 믿깁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 세대를 배려한다는 이 진술이 없을 때는 4번이 맞습니다. 그러나 미래 세대를 배려하자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돼야 되죠. 공공사업 판단 시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의 이익까지 고려하자는 겁니다. 이처럼 잘 짜여진 프레임 가지고 글을 보면 아무리 어려운 내용일지라도 핵심이 무엇인지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찾아낼 수 있죠. 이게 프레임의 힘이죠. 자, 방금 봤던 321번 문제 지문 신문기사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빚내서 낮춘 공공요금. 현 세대가 혜택 누리지만 부담은 자녀 세대가 진다. 자, 공공요금 책정은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죠. 그런데 빚을 내서 공공요금을 낮췄다면 그 빚은 누가 갚아야 할까요?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되죠. 그래서 이 기사 필자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공요금을 시장에 맞게, 즉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것을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갚아야 할 빚을 누가 진다? 미래 세대가 지게 되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사회적 할인율은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죠.